실제로 엔잡러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급여 소득자와는 다른 좀 특별한 고려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알아두셔야 할 점들을 자세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생이 다비치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정규직은 아니고요. 쿠팡 플렉스도 좀 하고 리셀도 좀 하고 블로그에서 광고 수익도 좀 나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해서 좀 벌고 있는데 저도 개인회생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이게 요즘 흔히 말하는 엔잡러들이죠. 한 가지 고정된 직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수입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소득이 이렇게 좀 복잡한데 개인 회생을 하려고 하면 이게 법원에서 인정이 될까? 어떻게 증명하지? 하는 문제예요. 실제로 엔잡러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급여 소득자와는 다른 좀 특별한 고려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알아두셔야 할 점들을 자세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엔잡을 하신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에요. 채무자의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는 어떤 직업의 형태가 아니라 소득이 꾸준히 발생을 하느냐 하는 점이에요. 다만 이 엔잡러들의 경우에는 소득의 계산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각각의 일에서 나오는 수입의 성격들이 각기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쿠팡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가까워요. 그런데 리셀이나 블로그 수익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개인회생에서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구분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 엔잡러들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럴 때는 각각의 소득을 각 성격에 맞게 나눠서 계산을 한 다음에 합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한 달에 쿠팡 플렉스로는 80만 원, 그리고 리셀로 순수익 40만 원, 그리고 블로그 광고로 20만 원을 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경우에 쿠팡 플렉스의 수입은 근로소득으로 잡고 리셀과 블로그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를 해서 총 월소득 140만 원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엔잡러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개인회생은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3년 동안 납부하는 제도인데 2025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43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의 예시처럼 총 140만 원을 벌면 변제금으로 낼 돈이 없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엔잡러들이 개인회생을 할 때 부딪히는 좀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각각의 수입은 그럭저럭 되는 것 같은데 막상 다 합쳐봐도 개인회생을 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생기는 거죠. 더군다나 개인회생은 3년 동안 납부하는 총 변제금이 본인의 전체 채무액의 최소 5% 이상은 돼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가진 재산 전체의 청산 가치보다도 많이 변제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이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소득이 150만 원인데 채무가 1억 원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월 변제금은 150만 원에서 143만 5천 원을 뺀 한 7만 얼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걸 3년간 납부해도 252만 원인데 이게 내 1억 원 채무의 5%인 500만 원에 못 미치죠. 그럼 개인회생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같은 소득이라도 본인의 채무가 3천만 원 정도라면 이 3천만 원의 5%는 150만 원이니까 252만 원만 갚아도 충분히 개인회생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소득과 채무의 어떤 비율, 관계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잡러들의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산을 해서 내가 실제로 매월 변제 가능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본인의 채무 규모나 재산 상황에 비추어서 개인회생이 가능한 수준인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엔잡러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소득의 증빙이에요. 그러니까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급여 명세서 한 장으로 딱 끝낼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받는 다양한 형태의 수입을 모두 각각 입증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리셀의 경우에는 크림이나 번개장터 같은 플랫폼 거래 내역을 다 캡처해 두시고 또 현금 거래 내역이 있다면 카카오톡의 대화 내역이나 문자 내역 이런 것들을 보관해 두셔야 돼요. 또 블로그나 유튜브 수익은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수익의 내역을 스크린샷으로 남겨두시고 앱 테크 같은 경우도 앱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익 내역을 좀 미리 백업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특히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수입의 경우에는 매출에서 비용을 빼야 되는데요. 뭐 택배비 영수증이나 상품 매입비 같은 비용 자료들도 최대한 모아두셔야겠죠. 이런 관련 서류가 부족하면 법원에서 매출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해버리기도 하지만 정확한 자료가 있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소득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달만 잘 벌었다고 해서 그게 나의 지속적인 소득이 되는 건 아니니까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수익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해요. 공모전 상금이나 이벤트 당첨금 같은 일회성의 수익은 당연히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겠죠. 그거 말고 반복적이고 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익만 개인회생에서 소득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엔잡러들을 보면 소득이 여러 곳에서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재정 관리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수입은 괜찮은 것 같은데 막상 나의 지출을 관리하지 못해서 빚이 늘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뭐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지출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개인회생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최저 생계비로 생활을 해야 하니까 그 지출 관리가 더욱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엔잡을 하시는 분들의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상의 소득만 증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잡한 수입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총 소득과 채무의 규모, 재산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인회생이 본인의 상황에 실제로 도움이 될지를 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수입을 만들어가고 계시지만 빚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혹시 나도 개인회생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저희 사무실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더 적합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